안녕하세요. 진마켓 골프의 파울 신입니다. 70대를 치기 위한 골프 절대 기초 이런 내용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은 골프의 전설 벤 호간이 쓴 파이브 레슨스를 기초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스윙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골프 이론도 수만 가지 참 많습니다. 이 파이브 레슨스, 벤 호간이 설명한 이 파이브 레슨스의 골프 교습 내용은 골프의 바이블이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이제 많은 그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좀 야릇하고 신비로운 골프 스윙에 대해서 벤 호간의 그 독창적이고 아주 본격적인 그런 내용은 골프를 잘 치는 데 있어서 꼭 배워야 하는 그런 기초적인 내용이다.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왼손 그립과 이제 오른손 그립인데, 왼손 그립은 엄지와 검지가 만나는 V자가 오른쪽 눈을 가리키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는 스톤 그립을 할 때는 오른쪽 어깨를 가리키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벤 호간은 윗그립을 하기 때문에 오른쪽 눈을 가리키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왼손의 검지 관절 그 너클 한 개만 보이도록 잡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왼손의 마지막 세 손가락, 그러니까 중지와 약지, 새끼손가락. 이 사진에서 봤을 때 이 새끼손가락과 중지와 그 약지와 이제 중지, 가운데 손가락, 이 세 손가락입니다. 이 소손가락을 이제 그립을 말아지듯이 쥘 필요가 있다. 그렇게 제가 말아지게 되면 이 손의 그 밑부분, 손의 날 부분이 이제 단단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손은 중지와 이 약지, 이 두 손가락을 이제 말아집니다. 중요한 것은 이 손바닥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두 손가락으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의 검지와 엄지는 아래쪽으로 치약을 짜듯이 그립을 밀어내듯이 치약을 짜듯이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스윙 중에는 이 두 손가락이 엄지와 검지가 이 그립에서 떨어져 있는 느낌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을 칠 때는 이 검지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손바닥에 가까운 이 마지막 부분을 이제 압력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파워 포인트를 느낌을 가지고 그립을 터치해내는 공을 쳐내는 느낌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만드는 부위는 이제 곧바로 턱을 향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탠스와 자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양 팔꿈치는 겨드랑이에 당기도록 이렇게 설 필요가 있고, 왼쪽 팔꿈치는 왼쪽 골반뼈를, 오른쪽 팔꿈치는 오른쪽 골반뼈를 가리키도록 서야만 합니다. 중요한 것은 두 팔과 두 손목 사이에 이렇게 붕대에 묶여져 있는 느낌으로 꽉 결합된 느낌, 모아져 있는 느낌을 가져야만 합니다. 스윙을 하는 동안에 양 팔꿈치가 벌어지지 않는 이렇게 묶여져 있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 다리는 뻣뻣하지 않게 부드러워야 합니다. 동시에 활기찬 긴장감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이 말은 배구 선수가 리시브를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체를 구부리고 또 무릎을 구부리고 상체를 낮춥니다. 그렇게 해서 어느 방향으로 공이 오더라도 달려가서 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긴장감, 활기찬 긴장감을 가지고 리시브 볼을 받을 듯이 이렇게 서야 한다. 부드럽게 서야 한다. 대신에 긴장감이 이제 넘치는 자세로 셋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왼팔은 좀 펴는 것이 좋고 오른팔은 약간 구부립니다. 두 무릎은 안쪽으로 향하게 합니다. 이 말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앞서 얘기를 했습니다. 두 팔과 두 손목 사이가 이렇게 결합되듯이 안쪽으로 모아져서 결합된 느낌, 또 두 무릎도 안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결합돼서 안쪽으로 향하게 하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오른발은 이제 목표선 쪽에 직각으로 설 필요가 있고, 왼발은 약간 4분의 1만 오픈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나 또 많은 골퍼들은 또 스윙을 좀 부드럽게 백스윙을 크게 하기 위해서 왼발도 오픈하고 오른발도 오픈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팔과 다리의 안쪽 근육을 잘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팔과 양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양팔과 양다리를 안쪽으로 모으는 동작, 그리고 앞서 얘기했지만 안쪽 근육을 사용해서 스윙을 할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2부에서는 스윙의 제1부에서는 이제 어드레스에서 백스윙 탑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외글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외글을 하면서는 실제 샷을 하는 것처럼 실제와 같이 그 느낌을 미리서 연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왼손은 컨트롤하고 오른손은 따라만 다니면 된다. 외글을 할 때는 언제나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허리에 닿아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팔꿈치는 약간 돌출이 되고 왼팔의 아래 팔뚝 전환은 조금 비틀리게 됩니다. 안쪽으로 내전을 할 것입니다. 이때 할 때는 약간 왼팔의 바깥 근육을 사용해서 내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전을 약간 하면서 이제 외글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왼손은 3인치쯤의 목표를 향해서 넘어서 이제 움직이게 됩니다. 외글을 한 후에 원위치로 돌아와도 왼손은 볼 앞쪽에 약간 1인치나 2인치 정도는 움직입니다. 이걸 핸드프레스 동작과 같습니다. 이렇게 외글을 하면 직감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샷을 하는데 준비 동작을 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외글을 하는 동안에 양 어깨는 회전하지 않습니다. 실제 스윙할 때는 사실상 양손과 양팔, 양 어깨가 거의 동시에 원피스로 움직임으로써 백스윙을 시작을 합니다. 정확히 얘기를 하자면 백스윙 순서를 정해서 말을 이제 하자면 양손과 양팔, 양어깨, 양허리 이 순서대로 움직입니다만 그러나 실제는 원피스로 동시에 움직이는 연결성을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는 언제나 어깨는 양쪽 허리보다 이제 앞서 움직입니다. 양손이 허리 높이까지 오기 전까지는 오기 직전에 양 어깨는 자동적으로 양 허리를 당겨 돌리기 시작합니다. 양 허리는 돌면서 왼쪽 다리를 오른쪽으로 당깁니다. 양손과 양팔 어깨가 클럽을 뒤로 돌리기 시작하는 것은 거의 동시라고 해도 이제 좋겠습니다. 양 어깨와 양 허리 사이에 있는 근육에 큰 긴장감이 그러니까 꼬임이 생기는 것은 허리를 이제 반대로 좀 이렇게 꼬이는 백스윙 탑을 만들 때는 왼쪽 어깨만 가지고 왼쪽 어깨를 오른쪽으로 돌려서 백스윙 탑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85% 정도 수준에서는 왼쪽 허리를 왼쪽으로 다시 이렇게 돌리면서 어깨가 마지막으로 감겨서 백스윙 탑을 완성하는 이 부분을 설명을 할 때 백스윙 탑은 왼쪽 허리로 만들어라. 허리를 왼쪽으로 틀면서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하라. 이 이론을 이제 설명하는 것이 짐 맥클린이 얘기한 엑스펙터 이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양 어깨와 허리 사이에 그 꼬임을 크게 하려면 엑스펙터를 키우려고 하면 백스윙 탑에서 탑을 만들 때 왼쪽 어깨를 끝까지 돌려서 백스윙 탑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85% 수준에서는 왼쪽 허리를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왼쪽 어깨를 마지막으로 감는 이 트랜지션을 이제 하면서 백스윙 탑을 완성을 하는, 그렇게 해야만 꼬임을 강력하게 할 수 있다. 그 부분을 이미 베노가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백스윙이 완료됐을 때, 완성이 됐을 때는 턱이 왼쪽 어깨에 다 있어야만 합니다.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돌면서 허리를 끌어 돌릴 때까지는 허리와 둔부가 그러니까 엉덩이가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환 동작을 하면서 허리가 왼쪽으로 돌아갈 때 허리와 어깨 사이의 근육을 한층 조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백스윙의 평면을 설명할 때는 이제 목액은 유리 평면으로 설명을 합니다. 커다란 유리판이 이제 그 볼에서 위로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게 목에다 걸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백스윙을 할 때 양팔이 허리 높이까지 가까웠을 때 팔을 평면과 평행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들어 올리게 되면 유리판을 깨게 됩니다. 이 평면과 허리 높이에서부터는 점점 이 평면에 가깝게 이렇게 평행으로, 평면과 유리판과 평행이 되게 이제 백스윙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손이
위쪽으로 귀와 어깨 사이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제 투플랜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원플랜 모든 스윙에 있어서 유리판을 깨게 됩니다. 백스윙 탑에 이르기까지 유리판 사례 아래에 있어야만, 그래야만 이 평형을 유지할 수가 있고 원플랜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팔을 위로 올려서 유리판을 깨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면서 백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윙의 제 2부에서 다운스윙에서부터 이제 피니시까지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운스윙은 양허리, 그러니까 엉덩이를 왼쪽으로 돌림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골반을 돌린다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돌림으로써 시작을 합니다. 허리의 회전이 다운스윙에 시동을 거는 것입니다. 양 어깨와 양팔, 양손 순으로 힘을 풀어서 릴리스를 이제 합니다. 이렇게 연쇄적인 운동을 함으로써 점점 이제 파워는 커집니다. 그래서 그 피니시까지 그 스피드를 살려서 매끄럽게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은 인사이드에서 아웃으로 이루어지므로 다운스윙에서 스윙 평면은 백스윙 때보다 더 플랫하게 이제 접근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오른쪽을 가리키게 됩니다. 스윙 평면은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다운스윙을 할 때는 이렇게 누워서 땅과 이렇게 더 누워서 이제 어프로치를 하게 됩니다. 백스윙에서 오른쪽으로 회전을 시킨 양 허리를 다시 왼쪽으로 되틀며 다운스윙을 하는데, 최정을 왼발로 확실히 옮기기 위해서는 충분히 옆으로 슬라이드를 해야 합니다. 수평 이동을 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수평 이동 없이 제자리에서 허리를 풀게 되면, 풀어서 치게 되면, 그렇게 되면 파워를 잃게 됩니다. 이 현상을 이제 그 스핀 아웃이라고 얘기를 이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자체 훅을 낼 수도 있고 방향이 많이 틀어질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허리 움직임은 빨리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깨와 몸통, 양팔, 양손, 클럽 이 순서대로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하고 이 순서를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 가면서 그래서 힘을 다음으로 증대를 시켜야 공을 강하게 칠 수가 있습니다.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1950년대에 벤 호간이 요즘 컴퓨터로 이제 분석을 해서 키노매틱 시퀀스를 이제 그 신체 부위에 패드를 붙여서 그래프로 그렸을 때 어깨와 몸통, 양팔, 양손, 클럽이 순차적으로 가속을 했다 감속하고 가속했다 감속해서 그 파워를 다음 단계로 전이시키는 각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이제 이용하는 그런 원리를 이제 분석을 해냈습니다. 그런데 이미 1950년대에 벤 호간은 이 원리를 처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 이론을 요새는 이제 도미노 이론이라고 얘기를 하고 도미노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키노맥틱 시퀀스, 운동학적 순서. 신체 각 부위가 좀 더 틀리다 하더라도 위치에 다른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이 순서를 잘 맞추기만 하면 스윙을 잘 할 수 있다. 그런 점을 이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식적으로 손동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윙을 아무리 연쇄 동작을 잘 해야만 스윙을 잘 하는 것인데, 만약에 손을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 이 연쇄 동작을 해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쇄 동작이 끊어져서 스윙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연쇄적인 동작에 대한 개념을 잘 만약에 이해를 했다고 치면 다운스윙을 허리로 시작한 다음에는 단 한 가지, 볼을 순차적으로 때린다,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해서 그냥 공을 때려낸다, 그렇게 생각만 하면 이 운동학적 순서, 연쇄 동작 이 부분을 충분히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럽 페이스 어디에 맞는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웨그를 했을 때 이미 이제 어디에 맞출 것인가를 이미 리허설을 끝낸 것입니다. 스윙은 너무 짧은 순간이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으로 어떻게 조작을 또 어떻게 컨트롤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상 동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윙 초기부터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팔로스로 끝날 때까지 이제 한 번에 휘두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굿샷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하자면 다운스윙을 허리로 뒤틀어 돌리면서 시작을 할 것, 그리고 몸통과 양팔, 양손의 순서를 가속을 하고 감속을 해서 순차적으로 움직여서 될 수 있는 대로 세게 칠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양손을 사용하여 가급적 세게 치는데 오른손 못지않게 왼손도 강하게 쳐야만 합니다. 왼손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팩트 할 때는 사진처럼 왼 손목에 이 손목뼈가 이 바깥쪽으로 목뼈 쪽으로 이렇게 둥글게 튀어나오도록 임팩트를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왼 팔뚝을 외전을 시키지 못하고 왼 팔뚝을 외전을 해야만 이 팔뚝이 이렇게 팔뚝 손목뼈가 이렇게 둥그렇게 바깥쪽으로 튀어나오는데 외전을 시키지 못하고 안으로 꺾이는, 그러니까 손등이 이 팔뚝 쪽으로 이렇게 꺾이는 것입니다. 공을 치기도 전에 꺾이는 것, 내전시켜서 그런 것인데, 이렇게 하면 속도를 죽입니다. 그리고 스윙 아크도 짧아집니다. 그래서 좋은 샷을 치기가 어렵습니다. 오른팔과 오른손 힌지는 임팩트 순간까지는 다 펴지 않아야 합니다. 오른팔도 약간 펴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손 힌지는 가급적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임팩트 하는 끝나고 나서는 공을 치고 난 직후에는 오른손도 쭉 펴야 하고, 오른손이 굽혀져 있는 오른손의 코킹 힌지는 쭉 펴야 합니다. 그래야만 최대 스피드를 낼 수가 있습니다. 다운스윙에서는 모든 과정을 양 허리가 양 어깨를 리드합니다. 백스윙과 반대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말로 어깨로 감아서 허리로 쳐라,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요약해서 이제 8가지 기본 동작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외워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립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스탠스와 자세, 허리로 다운스윙을 시도하는 것, 양 허리와 양 어깨, 양팔, 양손, 이 순서대로 가속했다 감속을 해가면서 치는 것, 그리고 이것이 하나로 결합된 움직임으로 연결성을 갖고 쳐야만 한다는 것, 임팩트 직전에 왼손목을 외전시키기 시작할 것, 이때 왼손목을 외전시킨다는 표현은 왼 팔뚝을 외전시킨다고 얘기를 하면 더 이해하기가 쉬울 수 있습니다. 왼 팔뚝을 외전시킬 때는 왼 팔뚝의 바깥 근육을 이제 사용해서 외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외그를 하고 실제 샷을 하듯 미리서 리허설을 해볼 필요가 있고, 허리를 돌리면서 백스윙을 이제 시동을 걸 필요가 있습니다. 백스윙 하는 내내 스윙 평면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배노간의 유리 평면 스윙을 이제 항상 기억하고 그 평면을 지켜서 유리를 깨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원플레인 스윙, 모든 스윙에 대해서 해당된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8가지 스윙을 잘하기 위한 그 체크포인트 8가지를 벤호간의 파이브 레슨스를 기초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골프를 잘 치는 데 있어서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내용이다 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